혹시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의 이름조차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던 적은요? 그런 경험,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씩 무언가를 잊는다고 해서 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소소한 기억 실수가 조금 더 자주 느껴질 수 있고 그럴 때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사실은요, 근육이나 관절이 60세 이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뇌는 언제든지 더 날카롭고 강해질 수 있고 심지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뇌는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뇌는 마치 정원처럼 매일 조금씩 정성 들이면 앞으로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이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뇌 운동 5가지를요. 이 운동들은 복잡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비싼 장비도 뇌 과학 박사 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호기심, 꾸준함, 그리고 뇌를 조금씩 스트레칭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뇌는 새로움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요리를 시도해보거나 외국어 단어 몇 개를 배워보거나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앱을 써보는 것조차도 뇌 속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이런 뉴런 연결은 뇌를 유연하게, 적응력 있게, 젊게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뇌를 위한 헬스 트레이닝 같죠. 꼭 대학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요. 물론 듣고 싶다면 멋진 일이지만요. 그 대신 평소 안 읽던 주제의 짧은 글을 읽어보거나 스도쿠나 낱말 퍼즐을 해보거나 단순히 일상 루틴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좋아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양손잡이가 아닌 손으로 양치질을 하신다고 해요. 뇌를 도전하게 만들려고요. 어쩌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를 집중하게 하고 적응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좋은 뇌 운동은 바로 대화예요. 진짜 의미 있는 대화요. 단순한 날씨 이야기처럼 짧은 말도 좋지만 기억을 떠올리고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해야 하는 대화는 훨씬 더 뇌를 자극해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게 언제인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해준 적은요? 친구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해본 적은요? 이런 대화들은 기억력, 사고력, 언어 능력을 모두 자극합니다. 뇌 건강에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사시거나 외출이 줄어들었더라도 소통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간단한 전화 한 통, 손주와의 영상 통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시작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지 연결만 있으면 돼요. 이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운동이 뇌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뇌로 혈액이 잘 흐르고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신적인 자극이 더해지면 완벽한 뇌 운동이 되죠. 춤을 춰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태극권처럼 움직임이 부드러운 운동은요? 이런 활동은 몸의 협응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아주 강력한 뇌 훈련이에요. 어떤 70대 여성분은 집에서 무료 온라인 영상을 보며 살사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심장도 건강해지고 새로운 동작을 외우고 리듬을 따라가고 무엇보다 웃으면서 운동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쁘고 몰입감 있는 움직임은 기억력뿐 아니라 삶의 활기도 키워줍니다. 물론 모든 뇌 운동이 활동적일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혼자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일기 쓰기나 마음챙김 명상 같은 습관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가 흔하게 들리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산속에 앉아 하루 종일 명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몇 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거나 눈을 감고 예전에 행복했던 장소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집, 여행 갔던 해변,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 같은 것들요. 이런 현재에 집중하는 순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알다시피 스트레스는 기억력과 정신 선명도의 진짜 적이 될 수 있어요. 뇌에 여유를 주는 것도 뇌를 도전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목적 있는 움직임을 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들이죠. 이런 습관들은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기분 좋게 녹아들 수 있어야 해요. 매 순간 바쁘거나 생산적인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뇌에게 조금씩 애정을 주는 거예요. 약간의 도전, 약간의 다양성, 약간의 평온함.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날카롭고 더 연결되어 있고 더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 운동들을 살펴봤으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기억 회상입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싶다면 기억을 자주 써라 뻔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기억을 사용하는가예요. 우리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특별히 기억력을 시험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죠. 포스트잇 메모, 휴대폰 알림, 또는 몸에 밴 습관에만 의존해서 살아가요. 물론 그런 도움은 편리함을 주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일부러 기억을 분동시켜준다면 어떨까요?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기 전 몇 분만 조용히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되짚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뭐 먹었지? 오늘 누구랑 이야기했더라? 방금 본 드라마 제목이 뭐였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완벽하게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이 간단한 습관은 뇌가 정보를 되찾고 정리하고 기억 경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방법은 삶에서 아무 해나 하나를 골라서 떠올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75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땐 어디에 살았지? 내 친구들은 누구였지? 무슨 음악을 좋아했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기억들이 샘물처럼 떠오릅니다.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순간 뇌의 기어에 윤활유를 칠하는 것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게 돼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중하게, 생생하게 간직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회상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보는 것도 좋아요. 배우자나 친구에게 너 그때 기억나? 하며 서로 돌아가며 기억을 나누는 거죠. 이건 뇌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연결은 뇌에도 아주 강력한 자극이 돼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 떠올릴 때 뇌는 다른 방식으로 더 강하고 더 깊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과거를 회상하는 산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에도 뇌에도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뇌 건강의 또 다른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영양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사고력이나 기억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음식은 콜레스테롤, 체중, 혈압 같은 신체 건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뇌도 마찬가지로 좋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다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건 인생을 즐기는데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음식 선택을 한다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블루베리, 호두, 잎채소,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식단에 추가하는 거죠.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제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를 노화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가끔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할 때 그게 진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탈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틈틈이 물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양 이야기 나온 김에 마음의 영양도 빼놓을 수 없죠. 즉, 당신이 뇌에 어떤 정보를 넣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있나요? 어떤 방송을 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몸에 매일 정크푸드만 먹이지 않듯이 마음에도 좋은 정보, 건강한 자극이 필요해요. 뉴스만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에 잠기기보다는 오히려 궁금했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처음 보는 작가의 소설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팟캐스트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새로운 생각을 즐기고 생각을 넓히고 세상과 연결감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런 호기심과 열린 자세가 뇌를 날카롭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80대 초반의 한 남성은 70대가 되어서야 천문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별을 보며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는 게 재미있었대요. 그 놀라움이라는 감정, 그건 뇌에게 로켓 연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비밀입니다. 바로 루틴 속의 다양성이에요.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들어보세요. 매일의 루틴은 뇌를 안정시키고 구조를 주고 결정 피로를 줄이는데 아주 좋아요. 하지만 매일이 똑같다면 뇌는 지루해져요. 자동 조종 모드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간단해요. 루틴 안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 아침 산책길을 바꿔본다거나 점심을 만들 때 다른 시대의 음악을 틀어본다거나 주방의 물건을 재배치해본다거나요. 이런 작지만 새로운 변화가 뇌를 깨어있게 만들어줘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적응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한 반대손으로 양치질하기도 이 아이디어의 일부죠. 루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작은 재미를 더하는 것이에요. 익숙함과 새로움의 조화, 그건 뇌에 아주 훌륭한 자극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 기억 회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기, 루틴 속의 작은 변화 뒤 모든 건 결국 별표의도 별표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도 하루 종일 퍼즐만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나쳤다는 생각, 그리고 마음속의 그 작은 목소리조차도 믿지 마세요. 이번에는 아마 당신을 조금 놀라게 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창의성입니다. 네, 창의성. 그건 예술가나 음악가, 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 속에는 당연히 당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창의적인 표현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악기를 연주하든 편지를 쓰든 꽃을 예쁘게 꽂아보든 이런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발하게 작동해요. 기억을 불러오고 감정을 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를 하고 손과 눈을 협응시키며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뇌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뇌에 좋은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즐겁기 때문에. 혹시 지금 하지만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창의성은 완벽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누구를 감탄시키거나 예술작품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탐색하고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에요. 최근 어떤 멋진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전화 통화 중에 낙서를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낙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의 습관이 되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집중을 도와주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창의성의 힘이에요. 크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약 그림이나 그림 그리기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 없어요.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든가 정원을 가꾼다든가 가구 배치를 바꿔보는 것도 창의성입니다. 중요한 건 상상력, 노리심, 아름다움을 향한 시도를 자극하는 활동이면 뭐든 좋아요. 당신의 뇌는 그런 불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꽃은 뇌를 더 활발하게, 더 생생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매일 할 수 있는 뇌 운동, 새로운 것 배우기, 사람들과의 교감, 의도 있는 움직임, 마음 챙김, 영양 섭취,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은 따로 떨어진 활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서로 영향을 주며 시간이 갈수록 정신 건강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엄격한 스케줄이나 체크리스트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단지 매일 조금씩 뇌의 다양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날은 더 활동적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목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과 연결되고 그 날카로움을 살짝 다듬으며 삶의 풍요로움을 더욱 선명하게 즐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요, 나이 든다는 건 꼭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깊어짐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의 성장,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것을 뜻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쌓아온 경험, 기억, 시선기 모든 것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뇌를 돌보면 돌볼수록 그 보물에 더 많이, 더 깊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뇌는 몸, 마음, 관계, 삶의 목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웃을 때, 감사할 때,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순간들도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에요.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들이 뇌에게는 삶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는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나는 아직 필요하고 성장하고 있고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좌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기억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예전만큼 머리가 날카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순간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건망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실수들로 규정 지을 수 없는 경험과 지혜가 가득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어떤 나이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작은 선택을 통해 뇌는 분명히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함과 호기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 자기 전 하루를 떠올려 본다거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거나 오랜 친구에게 의미 있는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하나 작은 걸 더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마음이 더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깨어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좋아하는 기억력 훈련, 지금 읽고 있는 책, 또는 당신의 뇌를 반짝이게 해주는 취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따뜻하고 멋진 분들, 바로 여러분처럼 강하고 기쁘고 명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나눌 것이 참 많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에요. 기억하세요. 성장하고 배우고 웃고 빛나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은 결코 뒤처진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소중한 뇌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매일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늘 날카롭게, 늘 기쁘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답게